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18년도 전기 구급 공무원직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됐던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기본 정리를 잘했으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합격선에 가까운 이제 근접한 이제 점수를 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전공 분야에 대한 합격 점수가 상당히 낮아요, 그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절대평가의 점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자,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냥 마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자, 개념 파악이나, 자, 원리적인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 내용 정리하면서,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시행한, 자, 이제 서울시, 자, 이제 전기직,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자, 자극수 8, 그 다음에 전체 도체수 200, 자, 극당 자속이 0.0, 자속수가 0.01이고, 자, 1200rpm에 대해서 단중 파악권의 타여자 발전기가, 자, 기계적인 출력이 있을 때, 자, 이제 전동기 토크를 얼마나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장황한데, 키포인트는 뭐예요? 기계적인 출력을 주고, 뭘 줬어요? 그렇죠. 바로 토크를 구하랍니다. 토크, 그죠? 예, 그러면, 자, 여러분이 하시는 기계적인 출력은 뭐라고요? 그렇죠. 기계적인 출력. P0는, 자, 이제 오메가 T. 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자, 오메가, 바로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이 오메가는, 자, 우리가 외운 대로, 자, 2파이, 자, 바로 이제 60분의 n이죠. 그래서, 자, 60분의, 자, 2파이 n, t,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t는, 자, 결과적으로 이제 뒤집어서, 자, 2파이 n분의, 자, 60p란 얘기죠. 그래서, 자, 내용이, 자, 이제 혼동스럽게 내용을 적어놓고 결국은 출력을 주고 토크를 구하라니까, 바로 요거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대로 정리하면, 자, 2파이 곱하기, 회전수가 얼마요? 1200. 자, 그 다음에 이제 60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주어진 조건에, 자, 기계적인 출력. 자, 0.8이니까, 자, 800이 되겠네요, 800. 그렇죠. 0.8kW니까. 자, 그럼 이제 요식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요식만 정리하면 되니까. 자, 이제 뉴턴 메타에서 기본식.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하고, 자, 바로 8하고 약분되면 4.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요거 계산하면, 자, 6, 4, 24. 그럼 24가 되겠죠. 자, 그럼 24가 되니까, 자, 바로 이제 6, 4, 24에서 그러면, 자, 얘네들 정리해서 24가 됐으니까, 24하고 12 약분하면 2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자, 2000에, 바로 뭐가 돼요? 2000에 100파이. 그러면 100파이분의 2000이 되겠네, 그죠? 2000. 자, 그럼 2000파이. 자, 이렇게 되겠죠? 100파이분의. 그러면 또 얘랑을 다 약분하면, 자, 바로 이제 파이를, 자, 3.14니까, 자, 3으로 약분 얼마가 돼요? 3으로 약분하면 3, 6, 18 정도 돼서, 자, 바로 이제 6점 얼마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어차피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사용 안 하는 것을 평소에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내용만 아셔도, 자, 답을 근사값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자,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답이, 자, 이제 4번이 되네요. 자, 문제 2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죠. 단 1%라도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면, 자, 그거를 도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자, 저의 마인드죠. 그래서, 자, 항상 긍정인 마인드로, 자, 즐기시라 그랬습니다. 자,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하나의 점수라도 더 막기 위해서, 자,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에, 자, 전기기의 철심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강자성체. 그러면, 자, 철심의 재료로 사용되는 강자성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 뭘 써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자석 개념을 쓰죠, 전자석. 자, 전자석 개념을 쓰는 강자성체. 당연히 고투자리고 자기 포화 특성이 있어야 되며 히테리 특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잔류자기는 높으나, 자, 잔류자기는 크고, 그 다음에 보자력은, 자, 작은, 자, 요런 재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 전자석의 재료는 요런 재료를 쓴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럼 1번에, 자, 강자성체는 높은 투자를 갖고 있다. 당연히 맞겠죠. 자, 이번에 강자성체 내부에 발생하는 자속 밀도는, 자, 자기 밀도는 포화 상태를 갖는다. 자기 포화 특성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포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포화곡선이 한번 이루어지면 자기력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이 값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서 이 크기의 면적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보자력, 얘는 잔류자기로서 자,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자기포와 히스테리시스의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3번에 자성체가 가해지는 외부 자속의 변화에 따라 자와 곡선이 달라지는 히스테리 현상이 존재한다. 당연히 맞죠. 그다음에 4번에 강자성체는 일반적으로 잔류자속과 잔류자기죠. 잔류자속과 보자력이 큰 바로 경자성체 경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듯한데 아니죠. 자, 이거는 영구자석 재료입니다. 영구자석. 자, 그러니까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철심 부분에 자성 재료로 쓸 수가 없겠죠. 이거는 영구자석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 답 4번에 자, 영구자석 재료를 찾는 게 아니라 전자석 재료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번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 자, 문제 3번에 동기전동기의 기동 방법에서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동기전동기의 기동 방법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가장 옳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기동법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은 다 개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동, 즉 유도기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N은 자 P분의 120F. 그래서 자 바로 극수 절함법, 그 다음에 주파수법, 자 이런 걸 다 쓰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자 주파수, 원동기도 있습니다. 원동기는 자 원동기를 이용한 기동이 뭐예요? 당연히 원동기 이용해서 기동을 하죠. 그래서 자 유도 전동기를 이용해서 이제 돌려주고, 자 제동건선, 여러분 난조 현상에서 방지했던 그런 개념을 자 제동건선을 이용해서도 또 기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항제어죠. 요거는 저항은 오로지 뭐만 한다고요? 그렇죠. 건선형 유도전동기에서만 쓰인다 그랬습니다. 비례주의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2차 저항, 2차 여자 요걸 이용해서 자 제어하는 게 건선형이죠. 그래서 그렇죠. 동기전동기는 기동 방법에서 옳지 않은 거는 답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는 저주파, 저전압으로 이제 동작을 시키고, 자 원동기는 이제 유도전동기를 이제 첨부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 이제 자 문제를 한번 찍어봐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동건설은 이제 자기기동 같은 걸 또 이용해서 합니다. 자, 문제 4번. 자, 변압기. 자, 변압기에서 단위 최적당, 와전류손이 1 최적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변압기의 적층 길이를 2배로 하면, 그럼 적층 길이가 뭐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자, 요런 두께를 몇 배? 자, 두께를 2배로 했대요, 2배. 자, 2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2배로 한다면, 자, 그때 와전류선은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와전류선의 기본 공식만 알면 되겠죠. 와전류선은 자, 와전류 개수와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자, 우리 유기기전력의 파형률 값과 그 다음에 두께,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자속 밀도의 전체 제곱의 관계에 대해서 자 바로 와전류선이 존재하죠.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거는 유기기전력의 이제 파형률 조건이고, 자 요는 두께, 그 다음에 주파수, 자 자속 밀도인데, 자 지금 문제는 뭐만 만졌대요? 그렇죠, 바로 자 요 값을 만졌대요. 그래서 자 와전류선 즉 맴돌이 전류라고 보시면 되죠. 맴돌이 전류선. 그래서 와류선은 자 바로 두께 제곱에 배려관계죠. 그런데 자 이 두께를 2배로 늘렸으니까 자 결국은 2의 제곱이 돼서 뭐가 돼?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 4번에 4. 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 평이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대 흐름이 자 이제 뭐 아주 뭐 복잡한 이런 문제 물론 자 여태까지 제가 문제를 그렇죠 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간간히 있기도 해요. 왜? 당연하잖아요. 학술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맞히면 여러분들이 합격 평균선이 자, 어떻게 60점, 70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99점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희 자, 이그점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합격선이 자, 전국, 서울시, 국가직, 각종 지방직, 그다음에 평균 경쟁선, 그다음에 평균 경쟁률, 그다음에 합격 커트라인 다 돼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 뭐예요? 50점에서 70점대 사이죠. 이렇게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자, 그렇죠. 무난하게 공무원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합격률이 55% 되는 것도 있고요. 50% 되는 것도 있고요. 자, 49점 몇 프로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자 이제 나라에서 보는 시험에 내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각종 전기 자격증을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 나라에서 보는 시행하는 문제 적응력에 대해서는 많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거를 자 제가 하나씩 잡아줘서 점수가 고득점이 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런 방도로 여러분들한테 자 진로 자 그다음에 자 강의나 이런 패턴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격증 시험은 계산기로 하다 보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계산기 없이 암산이나 개념 정리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거에 의해서 자 그렇죠 바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 남들이 50점대 60점대 맞을 때 나는 80점대 맞으면 자 당연히 아주 말 그대로 아주 안정권이죠. 그냥 불안한 안정권이 아니라 아주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자 이론과 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자, 유도전동기에, 자, 바로 이제, 남아. 그래서 네대마. 그래서 NEMA 표준 설계 등급에 따라서 토크와 속도 특성을 갖는데, 자, 토크와 속도 특성입니다. 그럼 이쪽은 토크고, 이쪽은 속도 특성이라고 써요. 자, 그럴 때, 펀치 프레스와 절단기. 그럼 이건 뭐예요? 자, 펀치 프레스와 전단기는 토크가 아주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자, 이와 같이, 빨리 가속회하거나 큰 충격이 필요한 간헐적 부하의 상대는 설계 등급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가장 빨리 가속을 한다는 얘기는 토크가 아주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고 그 토크가 가장 큰 게 누구냐 이거죠. 그 다음에 토크가 동작이 된 다음에 빨리 가속하고 쭉 어떻게 돼요? 그러죠. 속도가 급격히 상승이 되고 토크 값은 급격히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게 D밖에 없습니다. 이제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래서 자 답은 4번의 D.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에 2차 단자 전압을 개방하고 자, 1차 단자에 60Hz 200V 전압을 가했을 때 자, 2차 단자 전압이 바로 100V였답니다. 이때 자, 자속 밀도가 1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이 변압기에 1차 단자 전압에 자, 바로 뭐 얼마를 줬냐면 자, 단자 전압에 120Hz 400V입니다. 자, 그러면 되었을 때 철심의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가만히 보니까 뭐가 됐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변압기의 유기전력이는 자 4.44 F 파이 N이죠. 자 그러면 출전이 말하기를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요 자속 밀도 그럼 파이는 뭐가 돼요? 파이는 BS가 되겠죠. 그럼 파이는 BS가 되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자 4.44 F 그 다음에 BSN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 요때 요 전압이 주파수가 61대, 자, 전압이 200이 되었대요. 전압이. 자, 그럴 때 요때 요 자속이 얼마라고요? 1이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내비두고 자, 면적 변하지 않죠? 가문건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조건이 됐는데 자, 지금 이 변압기 1차 전압을 자, 주파수를 120으로 올렸더니 400이 나왔대요. 그럴 때 자속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61대 200이 나왔다면 120으로 2배를 올렸으면 400이 됐대. 그럼 얘는 자속 밀도 값이 변하면 이 값이 더 커지거나 바뀌겠죠. 그러면 자속 밀도는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답이 2번의 1입니다. 자, 그대로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관계니까 자, 61대 200을 찍었으면 자, 121대 400을 찍었다. 그러면 나머지 조건 어떻게 돼요? 자, 변동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배수된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자, 답이 2번의 1. 자, 이렇게 해서 자, 기본식만 알면 자, 점수를 주는 문제로 자, 확인이 됐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에 대해서 자, 바로 그렇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유도전동기는 전압제요. 그죠? 전압제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자속도 변하고요. 2차 저항도 하고 자, 별걸 다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어요. 자, 전압제법입니다. 자, 전압제법은 토크 변동이 크고 좁은 부분에서도 속도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토크 T는 자, 바로 전압과 무슨 관계? 제곱의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자, 일정 자속제어는 자, 주파수와 전압의 비를 일정하게 함으로써 자,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전압 제한 범위까지 자, 속도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자속 제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 제어는 N은 자, F분의 파이의 개념으로 식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저항제어법은 당연히 자, 권선형 유도 전등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권선형 유도 전등기에서 회전자 권선의 자, 저항을 제어하여 속도 제어가 가능하지만 2차 저항이 커서 당연히 효율이 나쁘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 비례추 2차 저항법. 자, 속도 변경률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최대 토크를 자, 뭐 하는 거예요? 슬립으로 제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자, 슬립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 장시간 사용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열이 발생을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자, 효율이 나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으면 답이 4번일 텐데, 자, 농용 유도 전동기의 극소 절환법은, 자,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전자 극수도 고정자 극수 변환에 따라 맞추어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자, 요렇게 바꾸는 건 뭐예요? 농용이 아니라 권선형이죠, 권선형. 자, 권선형은 자, 고정자 극수의 변화에 따라서 자, 회전자 극수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구조가 복잡하고 해서 극수 전환법은 권선형에선 잘 쓰질 않아요. 물론 만들어도 되겠는데 구조도 복잡하고 해서 잘 쓰지 않고 그래서 이 극수절환법은 어디서 많이 써요? 농용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극수절환법은 자, 농용유도전동기에서 많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농용유도전동기는 뭐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바로 몇이는 자, 바로 그렇죠. 고정자 극수만 바꾸면 얼마든지 자, 회전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극수절환법은 그래서 어디에 쓴다? 자, 바로 농용유도전기 쓰는데 지금 이 설명은 농용유도기가 아니라 권선형 유도기예요. 그래서 자, 아까 말한 대로 농용은 그 고정자 극수만 변화를 시키면 자, 얼마든지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속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조건 때문에 바로 이제 농용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잘못됐네요. 자,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자, 농용과 권선형은,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형은, 자, 고정자의 극수에 맞춰서, 자, 회전자 극수를 이제 변화시켜서 맞춰 따라가는데, 자, 이제 구조가 워낙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극수 절환법 어디서 많이 쓴다? 농용 유도전동에서 많이 쓴다. 자, 왜? 고정자 극수만 바꾸면 당연히 속도가, 자, 변하는 그런 조건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니까 자, 이제 기본적인 식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자, 문제 8번에 자, 직육의 보상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보상권선에 대해 볼까요? 보상권선. 자, 보상권선은 뭐예요? 우리가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자, 이제 그렇죠. 그 정류를 잘하기 위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자, 상쇄시키는 효과가 아주 크죠. 보급보다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고정자가 존재하면 자, 전기자랑 직렬 연결해서 그죠? 자, 전기자랑 직렬 연결해서 자, 여기가 NS가 존재하면 자, 만약에 요쪽에 이제 회전자의 그렇죠. 값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자, 여기는 만약에 나오는 방향이라 한다면 자, 전기자 건선과 직렬 연결해서 요쪽 부분 그죠? 자, 고정자 안쪽 표면에 자, 반대로 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나오는 방향을 만들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서 바로 이제 상쇄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자 반작용은 자,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기자력이 자, 원래 계자가 지나가는 조건의 값에 기자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바로 계자 기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데 보극은 자, 여기다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자, 이 효과가 가장 크죠. 그래서 자, 바로 보극보다 전기자 반작용의 상쇄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방법이 많이 쓰고 자, 위상체를 180도로서 이제 없애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가 원활하게 된다 맞습니다. 자, 보국에 설치하는 방법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의 상쇄 효과가 크죠. 답 2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기자력과 정기적으로 180도 위상에 자, 두도록 해서 자, 완전히 이제 거의 상쇄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대형에서도 많이 쓰이죠. 자, 문제 9번.
자, 전기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 전기 에너지를 자,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건 뭐예요? 자,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아시는 자, 회전기구가 도니까 전동기들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기와 전기를 바꾸는 건 이제 변압기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키포인트는 뭐냐면 전기기기들은 전부 다 뭐다? 바로 전자유도, 즉 자객권에 대한 조건들이죠. 말 그대로 정전 원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객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1번에 전기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상호 변환하는 건 변압기. 자, 전기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전동기. 자, 그래서 전동기 상호 변환하는 기기에 지칭한다. 자, 그다음에 전기기기의 에너지 변화는 전개 또는 자기를 이용하며 틀렸네요. 자, 전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는 이용하죠. 전부 다 자개. 자, 바로 이제 유도전압. 자, 유기계전 전부 다 자개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에는 당연히 단변에 이제 맞는 말 쓰겠죠. 그래서 전기기기는 전자계는 자, 10연계이며 전자계 지배 방정식으로 자, 맥스웰의 방정식이 적용된다. 자, 그다음에 바로 전기기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은 당연히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자, 바로 다 자객권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10번.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 자, 전격 전압이 6600. 자, 전격 전류가 240. 자, 이 발전기의 계좌 전류가 100A. 무부하 단자 전압이 6600이고 탐상 단락 전류는 자, 300A일 때 이 발전기에 자,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흐르는데 자, 필요한 계좌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바로 단락 전류에 의한 단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락비. 그죠?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전격 전류를 줬어요. 그죠? 전격 전류. 자, 전격 전류. 그러면 IN이죠. IN. 자, 그럼 전격 전류가 240이고 자, 계좌 전류가 나왔습니다. 계좌 전류. 자, 그럼 무부하 대한 조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IF 제로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부하 단자 전압이 6600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삼상 단락을 하면 자, 삼상 단락 전류가 나왔죠? 그럼 단락 전류 요거는 IS를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주어지는 조건에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흐르는데 그때 필요한 계좌 전류는 얼마냐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전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는 뭐예요? 그렇죠. IFS라고 써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단락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락비는 뭐예요? 단락비. 자, 단락비 KS는 자, 원래 단락비의 뭔 뜻이에요? 단락비는 자, 단락을 시킨 비율이에요. 그럼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상에 대한 부하를 걸었을 때 그 부하를 걸어야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을 단락을 시키는 거죠, 단락. 예. 자, 단락을 시켰을 때 자, 이 단락에 대한 전류가 자, 어떻게 되겠어요? 전격 전류와 같아지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바로 이제 전압에 대해서도 전압을 높이면 자속이 뭐예요? 높아지고 자속이 되면 자, 바로 뭐예요? 계좌 전류가 계좌 전류가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자속이 증가 뭐가 돼?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자, 이제 전격 전류에 근접한 값이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조건을 자, 말 그런다고요. 그렇죠. 바로 IF 뭐라고요? S라고 취하자는 겁니다. 단락이 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단락비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무부하 상태와 부하 상태가 자, 존재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락비는 뭐라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던 거잖아요. 단락비는 삼상 단락이 됐을 때 전격이 되는 조건의 계좌 전류 IFS와 무부하시 조건의 계좌 전류 IF 제로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자, 삼상 단락비의 단락비는 자, 삼상 단락에 대한 계좌 전류. 자, 삼상 단락에 대한 계좌 전류 IFS와 그다음에 무부하시입니다. 무부하시. 자, 그러니까 무부하시 그때 전격이 되는 IF 제로를 합시다. 요거에 대한 비율이죠. 예.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락비를 산출했을 때 단락비 KS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조건의 PU 값에 자, 분의 1.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 IN의 Z 뭐죠? 동기 임피던스 분의 V 제곱. 자,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IN 분의 IS. 자, 그다음에 요거 합성 뭐가 된다고요? 자, IF S 분의 IF 제로를 식을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바로 그러한 문제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P죠, P.
자, P.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런 조건으로 식을 만드는데 뭐만 쓰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은 요것만 쓰면 되죠, 요것만. 예,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요걸 구하라는 거구나, 요걸. 그래서 IFS. 그러면 자, 요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자, IFS는 자, 왜? 자, 바로 전격과 같은 단락전류가 되는 계좌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자,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IF는 자, IF0 곱하기 자,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IS. 그다음에 IN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갖다 놉니다. 자, 3장 단락전류가 얼마라고요? 자, 단락전류가 300. 그러면 300분의 자, 그때 여기 계좌전류가 얼마였어요? 자, 100이었네요. 100 곱하기 자, 그다음에 IN 전격전류가 얼마예요? 그렇죠. 240.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돼요? 자, 바로 36, 37, 38, 24. 그렇죠. 38, 24. 그러면 자, 0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자, 요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바로 38, 24니까 80이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얼마라고요? 80. 그래서 자, 단락에 대한 조건들이니까 자, 단락에 대한 계좌전류 얘기 나왔다. 그럼 자, 단락비의 존재는 요 부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우리 뭐 동기가 나오면 이 단락에 대한 조건은 늘 우리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항상 우리가 단락에 나오면 자, 이제 동기가 나오면 이 단락에 대한 조건에 자, 퍼센트 임피던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말처럼 퍼센트 리액턴스. 그다음에 자, 단락비. 자, 이런 것들은 자,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얼마나 단락 상태와 자, 무바 상태에서 전격 전류에 가까워지는지 자,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이제 단락비를 우리가 이제 항상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 11번. 자, 요 11번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늘 강의하면서 유일하게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걸로 적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공시생으로서 자, 우리가 아는 정보와 내용을 다 정리하고 학술적으로 정리해도 자, 얘가 물리식이 포함되거나 이런 게 되면 아예 전혀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 11번은 뭐 그렇다고 이걸 연구하지 마시고요. 왜? 자, 말씀드렸잖아요. 자, 자, 전국적으로 볼 때 자, 국가직은 몇 점? 그래서 국가직은 72점이 커트라인 정도로 된다. 그러니까 70점대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72점. 그다음에 지방직은 자, 아주 작은 데는 몇 프로? 49%까지 떨어지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구급 공무원을 시험 보는데 지방직은 내가 구급 공무원을 시험 보는데 50점을 맞아도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50점을 맞아도. 그만큼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 만나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50점을 맞을 수가 없죠. 보통 80점, 90점대 나오니까 70점대나. 그러니까 저를 만나신 분은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지방직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내용을 볼 때는 그냥 점수를 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합격을 패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났는데 저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적용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자, 요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제가 참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봐요. 저는 이렇게 뭐 여태까지 뭐 오랫동안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제가 컴퓨터인가요? 그죠? 자, 안 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뭐 물리하는 사람, 화학하는 사람,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자, 학술을 내는 사람. 자, 그런 문제도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걸 맞힌 사람이 있겠죠. 그럼 뭐예요? 찍어서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찍어서 맞은 거죠. 자, 그럼 일단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랬냐? 무슨 문제냐? 자, 사극 3장 원통형의 회전지에 동기발전기가 있다. 자, 이때 Y의 60Hz 공급길이가 공급길입니다. 공급길이. 자, 공급길이면 LG라고 보면 되죠. LG. 자, LG가 4cm. 자, 계좌 건설이가 건선이 자, 그다음에 60. 자, 그다음에 이때 건선 개수는 1.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부분 문제 풀기 위해서 1로 주죠. 그다음에 계좌 전류는 바로 IF는 400이 되었답니다. 그때 극당 그냥 공급자속 밀도도 아니고 극당 공급자속 밀도의 기본파에 그것도 기본파에 최대값이 되는 자, 테슬라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요게 나오면 자, 철심, 계자 이런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자력 F는 NI고 NI는 파이 RM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렇죠. 주어진 조건에서 자, 자속 파이는 또 뭐가 돼요? 파이는 BS가 되고 자, 여러분 하시는 자기정은 뭐가 돼요? 자기정 RM은 뮤 S분의 L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극이라는 것은
공극, 즉 공기중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뮤제로, 자, 뮤제로가 되고, 자, 바로 이거는 L, 자, LG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요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NI는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파이는 BS고, 자, 요건 뭐가 돼요? 바로, 뮤제로 S분의 L이 돼서, 얘랑 약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뭘 구할 수 있어? 자, 바로, 자석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극당이라 그랬죠, 극당. 그럼 극당이니까 뭐가 돼요? 극으로 나눠야, 자, 요 기자력이 만들어진 값을 극당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나눠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 B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는 자, 요걸 뒤집어서 내려가겠죠. LG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LG분의 뮤제로가 되고 자, 요거는 뭐가 돼요? 극당이니까 P분의 NI식이 되겠네요. 이때 자, 당연히 이제 건성계 개수가 나오면 무조건 구분하죠. 그래서 건성계수가 여기서 구분하는데 1이기 때문에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걸 정리하면 자, 요게 얼마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니까. 자, 그다음에 뮤제로 값은 그냥 내비뒀고요. 곱하기. 자, 그다음에 극수는 몇 극? 4극. 자, 건수는 말해 4배. 자, 건수는 자, 바로 60이라 그랬죠. 60 곱하기 전류가 얼마라고요? 4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되면 4사약분 되고 자, 이건 뭐가 남아요? 자, 이 값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뮤제로에 올리면 자, 6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4가 있으니까 결국은 자, 뮤제로에 자, 약분하면 2분의 3. 자,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10의 5승. 그러면 자, 2분의 3이 얼마예요? 2분의 3이면 1.5가 돼야 되죠. 1.5. 예. 자, 1.5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우리 없는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바로 우리가 나오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렇게 나오는 자, 극단 공급 자석 밀도를 봤더니 자, 바로 뭐가 되느냐? 여기다가 바로 파이분의 4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이지만 이유 없는 답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요게 왜 나왔는지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잘 확인해서 다음에 자, 요거는 어떻게 됐는지 자, 요걸 우리가 이제 뭐 학술하는 사람, 물리하는 사람 자, 요런 걸 얘기를 들어서 왜 요 길이가 4분의 자, 뭐죠? 자, 공급 극당 자석 밀도를 구할 때, 자, 이 식은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값이 나오죠. 왜? 자, 얘랑 약분하면 뭐가 돼요? 그렇죠. 약분하면, 자,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되니까 2, 3은 6이 돼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자, 우리 어거지로 답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자, 좌우지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인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 바로 극당 공급 자석 밀도가 나올 때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8분의 4를 집어넣어서 그럼 뭐 8분의 4만 넣나? 8분의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 8분의 5도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답은 2번이라서 자, 2번에 답을 유치하니까 8분의 4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 시간을 두고 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태까지 공무원, 공시생분들이 여태까지 모든 그렇죠 기출 문제를 해봤어도 자, 전혀 안 풀리는 문제가 꼭 5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막 연구하고 그렇죠 막 싸잡아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늘 내는 문제를 틀리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보다도 늘 내야 되는 거. 우리는 1분에 자, 한 문제당 1분씩 배점이 됐을 때 내가 얼마만큼 점수를 많이 고득점으로 향할 거냐. 자, 그런 개념이지 퍼펙트하게 맞으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하지만 자,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아마 좋은 신뢰가 되겠죠. 근데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내요. 그래서 자, 전혀 개념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것들. 그런데 이유 없이 뭘 붙였다 이렇게 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답은 2번인데 자, 이제 4 그렇죠. 8분의 4가 붙어서 자,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최대값 정리하면서 이제 만들었을 텐데 자, 요거는 자, 좀 더 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1번 이렇게 봤고요. 자, 일단 답은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라셨죠? 아마 그래서 영상을 들으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왜 그냥 한번 볼까? 이렇게 하신 분들 많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자, 올해 2018년도 국가직은 그렇죠. 72점이 커트라인이었고요. 예, 물론 자, 가산 점수까지 모두 포함했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직은 뭐라고요? 보통 합격선이 뭐라고요? 50점대에서 70점대 사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고, 자, 제가 그랬죠. 1%의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그렇죠, 바로 내가 한 점수가 80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합격이라 보셔도 되죠. 그래서 그 점 잊지 마시고, 자, 그렇죠. 이제 세세히 자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 개념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봐요. 자, 얘도 기본 개념 문제 나왔잖아요. 자, 우리가 자 어떤 문제 볼까요? 12번에 일반 농유조던동과 비교해서 자 이중농용, 이중농용이 뭐예요? 특수농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은 특수농용이 됐을 때. 자, 바로 요거에 대한 전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수농용조동교로서 자, 우리는 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디프 슬러트형, 그래서 심구형하고 이중농용이 있다 그래서 심구형은 요렇게 된 거. 자,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자, 바로 단일 도체를 쓴다 그랬죠. 단일 도체를 써서 자 냉각 효과가 더 크고 자 기동이 빈번하고 기동 정지가 빈번해서 자 좀 더 많이 쓴다 그랬습니다. 이중농용보다는. 그럼 이중농용은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하고 자 이렇게 생긴 거하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위자 상층부 하층부를 만들어서 자, 단락화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개를 연결해 놓습니다. 그때, 자, 필수적으로 여러분 외워야 될 거 있다 그랬죠? 자, 저랑 같이 하면서 가장 외울 게 뭐예요? 위에는 상층부는 뭐다? 저항이 무조건 큰 걸 집어낸다. 그 다음에 하부는 뭐다? 그렇죠. 작은 걸 집어낸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하시는 이제 자숙의 분포를 봐도 철심 부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설 자속, 즉, 누설 자속과 누설 리액턴스. 자,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얘는 작고, 자,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자, 얘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동시, 자, 그 다음 운전시 조건에 의해서, 자, 우리 이중 농용을 원활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렇게 딱 봤을 때, 자, 위쪽의 도체는 아래쪽의 도체에 비해서 높은 저항을 갖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위쪽의 도체는 아래쪽 에 비해서 누설 리액턴스가 작다. 자, 아래쪽에 비해서 누설 리액턴스가 작나?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답이 3번이겠네. 자, 저슬립 운전 영역에서는 자, 저슬립 운전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고속도라는 얘기죠. 고속도에서는 2차 임피던스에 의해서 저항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자, 바로 뭐가 돼? 누설 리액턴스가 작아지는 거죠. 누설 리액턴스. 왜? 자, 이미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으니까 누설 리액턴스가 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동시 2차 전류에 자 위쪽의 도체에 집중해서 흐르게 됩니다. 왜냐면 자 기동시는 위쪽에 흘러서 저항을 크게 하는 조건에 자 저항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오게 되면 기동 전류 자체가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도 맞고요. 자 문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에 변압계 포유 부하선. 자, 변압계 포유 부하선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포유 부하선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포유 부하선은 자, 이렇게 감을 때 자, 포유 부하선이 뭐예요?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레마시는 것처럼 자, 원활한 자석을 만드는 부분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철심에 자, 요렇게 이제 자, 옆으로 이제 직접 그려보자고요. 자, 요렇게 회전자 철심에 자, 여기는 뭐 이제 베어링이 달린 이제 중심축이 거고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가면 여기 뭐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요렇게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동기기나 이런 데도 뭐 해야 돼요? 동기가 이런 데도 자, 분명히 뭐가 돼요? 바로 이 코일을 감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생기는 저 손이 뭐라고요? 이 부분에 생기는 소리. 자, 바로 뭐가 돼? 자, 정상적으로 자속을 만들고 끊는 이 관계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이 뭐 하는 거야? 자, 그렇죠. 정상적으로 끊는 거에 방해를 하잖아. 그래서 아주 극히 미약한 값이죠. 그래서 얘도 극히 미약한 값인데 여기서 생기는 뭐라 버렸어요? 포유부하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자속을 끊는
그런 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생기는 게 뭐예요? 여기 생기는 거. 그렇죠? 여기 생기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포유부산이죠. 왜?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전류가 흘러가면서 자기장이 생기니까 흘러가는 값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방해를 받게 되는 조건이죠. 그럼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압기도. 자, 변압기도, 자, 그래서 변압기도, 자, 권선에 누설 자속에 손실들이 있죠. 그래서 변압기도 실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자속들이 모두 넘어오면 좋은데, 사실 넘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모두 다 넘어오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밖으로 펼쳐서 나가다 보니까, 포유부하에서 가장 옳은 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권선의 부분에 누설 자속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하시는 포유부산, 자, 우리 거의 변압기는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뭐만 얘기해요? 철선과 동선만 얘기하죠. 철선과 동선만. 자, 우리가 이제 손실 얘기할 때, 자, 하지만 뭐 포유부하선을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네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딱 답이 보이죠, 그냥. 네. 자, 포유부하선 누설 자속 딱 찍으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답이 3번. 자, 문제 14번에 자, 선형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특수 농용이죠, 특수 유도 전동기죠. 그래서 우리 특수 유도 전동기 보면 뭐가 있어요? 자, 바로 이제 여기는 자, 심구형, 디프 슬로프형.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중 농형. 그다음에 뭐예요? 리드 모터. 자, 바로 뭐냐면 이게 선형입니다. 이게 선형은 뭐냐면 자, 요렇게 1차측, 자, 고정자 자속을 만드는 부분. 자, 그다음에 2차측 회전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자, 콤베이나 전기기관차에 자,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장을 씌워주면 자, 그 값에서 어떻게 돼? 이놈이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그래서 밀려나가는 그런 현상을 위해서 자, 1차와 2차를 만들어서 자, 펼쳐놨다 이겁니다. 펼쳐놨다는 얘기. 그래서 펼쳐놔서 우리가 이제 편측, 자, 편측, 그렇죠. 바로, 리드, 그렇죠. 이제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은, 자, 전동기를 펼쳐놓고, 자, 펼쳐진 자속에 의해서, 자, 바로 밀려나가는 거. 자, 그거를 우리가, 자, 바로 선형 유도 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보 효과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선형 유도 전동이라는데, 자, 아까 말한 대로, 자, 리너 모터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리너. 자, 리니어. 자, 리니어 모터로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자, 선형은 이렇게 펼쳐졌다 해서 자, 편측, 그다음에 양쪽, 이런 식을 이용해서 자, 이제 여러분 하시는 컨베이어와 그다음에 자, 자기 부상 열차 뭐 이런 데서 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 하는 아주 좋은 조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많이 특수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속도가 낮을수록 담부 효과가 어떻게 돼? 자, 증가됩니다. 자, 담부 효과는 당연히 속도가 낮을수록 어떻게 돼? 저속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바로 이제 자, 이 담부 효과가 바로 요 얘기예요. 담부 효과가. 자, 3번이 담부 효과인데 자, 담부는 뭐냐면 사이드와 중심부의 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담부예요. 이거 여러분 저 사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속 밀도입니다. 자속 밀도가 자, 전동기 입구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는 자,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는 전동기 중간 지점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심부는 이렇게 펼쳐놨으면 자, 중심부는 자속 밀도가 높은데 이 모서리 부분이 오면 뭐 한다고요? 자, 모서리 부분은 낮다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예서 만든 게 밀도로 모이잖아요. 근데 사이드는 자, 한쪽만 돼 있으니까 밀도량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바로 3번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낮으면 골고루 분포해서 갖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담부 효과는 감소가 되죠. 근데 오히려 빠르게 되면 자, 당연히 자, 담부 효과는 커지는 현상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리너 모터에 보면 자, 바로 동기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 V는 자, 이 타우. 자, 바로 이제 극빛이죠. 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파수 F. 자, 주파수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파수와 자, 바로 이제 그렇죠. 극빛과 주파수에 비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리너 모터에 대한 그렇죠. 공식이죠, 공식. 그래서 자, 이동파가 아니라 원래 이동자계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동자계의 동기 속도는 자, 바로 이제 주파수와 극빛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담부 효과를 얘기한 거고요. 자, 4번째는 자, 회전형 유도 전동기에 비해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공극이 크죠. 자, 이렇게 벌려놨으니까. 그래서 리너 모터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에 속도가 낮을수록 담부 효과는 감소가 됩니다. 자,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야,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바로 서울직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 정규직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한두 문제 정도 보고는 웬만한 건 거의 다 기본 개념을 충실히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점 명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리니어 모터도 가르쳐드리고 다 가르쳐드렸으니까. 자, 문제 15번에. 자, 단자 전압이 200V, 4kW의 직류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래요.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가 있을 때, 자, 유기기 전역에 210V이고, 자, 계자장이 1000이랍니다. 1000. 자, 그럴 때 전기자정의 근사값. 왜? 계자정이 워낙 크니까. 자, 워낙 크니까 여기에 대한 전류 계산은 어떻게 돼? 계자 전류 IF는 자, 계자장 RF분의 자, 당연히 뭐 하겠어요? V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얘가 무진장 크면 자, 그렇죠. 이런 말씀인 것처럼 계자 전류는 거의 무시해 버리면 자, 근사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 저항 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분권 발전기니까 E는 V 플러스 IA, RA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자, 출전 향상을 주는 게 뭐라고요? 자, 주어진, 자, 단자 전압과, 자, 기전력도 모두 줬어요. 자, 그런데 뭘 안 줬어요? 자, 바로, 뭘 안 줬으면 전기자정을 안 줬어요. 그러면 분권은 뭐예요, 분권은? 분권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발전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돌면, 자, 이게 바로 분권이죠, 분권.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자, 전기자 전류가 흘러가죠. 그럼 전기자 전류가 어디로 가요? 계자 전류로도 가고, 부하 전류로도 가죠. 그런데, 자, 분명히 계자정이 크다는 얘기는, 계자정이 크다는 얘기, RF. 계자정이 크다는 얘기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원래 분권일 때는 IA는 부하전류 I 더하기 IF 하시면 되죠. 근데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으면 이제 근사값 근처에 가니까 자, 얘를 지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냥 I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제 수식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파여자, 그 다음에 직권, 그 다음에 분권, 복권, 이 그림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한두 번 연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조건의 식을 쓰면은 이 기전력이 210, 자, 그 다음에 단자전압이 200. 자, 그 다음에, 자, 요가 필요했죠. 그냥 부하전류. 근데 부하전류는, 자, 어디서 구하라고요? 부하전류 안 준다 그랬죠, 항상. 그럼 I는 뭐라 그래요? V분의 P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V가 얼마? 자, 전압은 200. 자, 전압은 200. 자, 그 다음에 출력은 얼마? 4kg니까 4000. 자, 그 다음에 곱하기 RA네요. 그죠? 자, RA. 자, 전기자정. 그러면 자, 요걸 먼저 넘기면 되겠죠. 그럼 넘기면 자, 210에서 200 빼니까 10이 남았고요. 자, 여러분 요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자, 요거 약분하면 자, 바로 8이 되네. 자, 2가 되나요? 자, 2가 되네. 그러면 20. 그죠? 20. 자, 그러면 R이 되네요. RA. 자, 이렇게 딱 끝났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0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요걸 요로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RA는 자, 바로 20분의 10이 되네요. 그럼 20분의 10이면 0.5네요. 그죠? 0.5. 그래서 0.5. 자, 지금 근사값을 그랬는데 자, 아까 요 계자 전류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 자, 계자 전류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이제 고값 때문에 0.5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부분을 자, 이제 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가 자, 졸지 마시라고 제가 기침 한번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강의 듣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0.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2번. 자, 문제 16번. 자, 실제 변압기 등가열에서 1차 측이 같을 때 자, 등가열에서 회로상수 중 누설 자석에 의한 영향. 야, 이거는 우리 변압기에서 자, 등가회로 만드는 법에서 정말 많이 그렸던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건 1차 측. 그래서 1차 측, 자, 1차 측, 그렇죠. 건선저항. 그 다음에 1차 측 누설 리액턴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철심 부분. 이건 2차.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철심 부분은 자, 이거 뭐가 된다고요? 콘덕턴스. 자,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자, 서셉턴스. 그래서 자, 여름마시는 부하전류가 들어오면 자, 부하전류가 자화전류와 계자전류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서로 위상차는 서로 틀리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많이 그렸던 기본식입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1차 저항 R. 자, R1이고 요거는 리우 누설 렉턴스 X1. 자, 얘는 이제 2차 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자, 누설 자석의 영역이 가장 큰 거 당연히 얘죠. 뭐 이거는 뭐 점수 주려고 낸 거니까. 그래서 답이 자, 바로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17번에 자, 전격 속도로 회전하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자, 분권이랍니다. 분권. 자, 분권 발전기가 있는데 자, 자유자에 의한 우리 이제 자유자들이죠. 전부 다 자유자는 타유자 빼고 자, 직권, 분권, 본권이 있으니까 자, 전압 확립. 자, 전압 확립 뭐죠? 그렇죠. 발전이 된다 이 뜻이죠. 발전. 자, 발전이 잘 된다 이거죠. 발전이 된다. 전압 확립. 그러면 자, 전압 확립에 대한 조건에 실패하는 이유랍니다. 실패하는 이유. 자, 그러니까 전압 확립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 옳지 않은 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전압 확립 반대하면 되겠죠. 그럼 전압 확립은 어떻게 돼요? 그 발전기 내부에 잔류 자석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로 역회전되면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잔류자기를 상쇄시켜서 발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이 자,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회전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발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건에서 자, 이제 아닌 걸 자, 그렇죠. 그게 이제 전압 확립 조건인데 실패하는 이유라 그랬으니까 자, 정상적으로 그렇죠. 발전이 전압 확립이 되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계좌정은 항상 임계전압보다 작아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잔류 자석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실패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실패가 되겠죠. 그럼 전압 확립이 안 되겠죠. 자, 계좌 저항값이 임계 전압보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건 전압 확립이 되죠. 그래서 임계 저항보다 계좌 저항이 작아야 전압 확립이 되겠죠. 그래야 계좌 저항이 작아야 원활한 자석을 좀 만드니까. 그죠? 그다음에 계좌 건선의 극성. 그럼 이것도 뭐예요? 반대네. 그럼 얘도 실패. 그래서 답이 3번에 자, 이건 전압 확립 조건이죠. 실패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거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18번.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 자, 동기발전기 나왔습니다. 동기기. 자, 무브와 전압으로 90도 뒤진 전기자가 흐를 때 자, 뭐가 뒤졌다고요? 전류가 90도 흐를 때요. 자, 지금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전압이 전류보다가 아니라 전압보다 90도 뒤진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면 자, 전류가 지상이죠. 자, 그럴 때 전기자 반전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저랑 같이 이거 외워서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동기기는 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직축반작용, 횡축반작용 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 언제가 감작이고 언제가 증작을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 저랑 같이 외운 게 뭐예요? 그래서 바로 교감자죠. 교감자. 교감자가 뭐냐? 자,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반대니까 하나만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바로 발전기, 자, 전동기 이렇게 존재하면 자, 전류를 기준으로 하랬죠. 그래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R, 동상. 자, 그럼 동작이 뭐예요? 교차자화작용. 그죠? 예. 자, 그래서 교차자화작용이고, 얘도 교차자화용이죠. 근데 동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L은, 자, 뒤진 전류. 자, 뒤진 전류가 되면 뭐라고요? 자, 감자작용을 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직축반작용이요. 그렇죠. 바로, 자, 직축반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자, 얘가 감이면 얘는 뭐예요? 자, 저는, 그렇죠. 바로 증. 자, 증은 다른 말로 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화작용, 증자작용. 자, 그 다음에 C. 자, C는 앞선 전류죠.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자, 이거 하나 알아두면 자, 동기기 문제. 자, 뭐 감자, 증자 다 풉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뭐가 돼? 그렇죠. 바로 얘는 자, 바로 교감자. 감자. 그러면 감자니까 자, 증. 자, 왜 증자작용이나 자화작용이나 똑같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직축방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딱 됐네요. 그러면 자, 얘는 뭐 반대로 자, 이제 감이 되겠죠. 그래서 자, 발전기 하나 외우두면 다 풀립니다. 발전기 하나 외우두면. 그래서 자, 발전기는 교감자다. 그래서 교감자. 그러면 저 뭐라 그랬어요? 자, 90도 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뒤진 전류 얘죠. L. 그럼 무슨 작용? 감자작용. 답이 1번. 자, 교차자화작용은 뭐 R이 있을 때 쓰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건 뭐라고요? 자, 하나 알 거는 자, 교차자화작용. 자, 얘는 뭐라고? 동상. 자, 감자작용은 직축방작용. 그래서 자, 우리가 NS가 존재하면 요렇게 자, 바로 N에서 S에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래서 직축이죠. 자, 얘를 끊었다 그래서 뭐예요? 교차된다. 그래서 교차자화작용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게 답이 1번. 자, 문제 19번.
자, 유도 전동기에서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출력의 동기 속도는 어떤 관계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그냥 답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토크, 유도 전동기 토크. 자, 토크는 무슨 관계냐 물어봤어요. 자, 토크 T는 자,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자, 2파이. 자, 2파이 NS분의 뭐가 돼요? 60. 그렇죠. 바로 PS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자, 뉴턴 메타를 적용할 때 근데 요거를 자, 9.8로 환산해서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바로 0.975. 자, NS분의 PS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요거는 킬로그램 메다. 자, 매번 쓰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건 뉴턴 메타일 때, 요거는 킬로그램 메타일 때. 그러면, 자, 바로 토크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 바로, 자, 뭐죠? 자, 동기와트. 자, 동기와트에는, 자, 비례하고요. 자,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이제 2차 입력. 그래서 답이 3번에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적인 출력이나 뭐 입력 측에서 본 거고, 출력 측에서 본 토크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회전자 속도. 자, 얘는 뭐가 돼요? 그렇죠.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 2차 측에서 볼 때는, 출력으로 볼 때는, 자, 0.975에 뭐가 돼? 자, 바로 n분의 p가 되죠. 이렇게 쓰지 않고 n분의 p라고 적습니다. 그 차이점. 뭐니까 입력에서 볼 때는 출력이라고 볼수록 똑같죠. 네. 답이 3번.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한 마지막 20번 문제. 2018년도. 자, 마그네틱 토크만 사용됩니다. 마그네틱 토크. 자, 봐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보지 못한 어떤 개념 문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마그네틱 토크는 뭐냐면 자, 요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는 것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는 것들에 바로 이제 그거를 마그네틱 토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 그 다음에, 릴렉턴스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래서 막대 자석. 자, 자석의, 자, 회전력이죠. 막대 자석의 회전력. 자, 이거를 릴렉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바로 마그네트는 뭐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한 거고, 자, 릴렉턴스는, 자, 자석의 회전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예요? 왼손 법칙. 자, F는 뭐가 돼요? F는 IBL 사인 세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I 크로스 B. L, 이런 것들 이용한 거죠. 그러면, 자, 토크로 간다면 20에다가, 자, 뭐만 하면 돼요? 자, 이동거리만 계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석의 회전력. 요거는 뭐냐면, 토크 T는, 자, 이거는 요걸 구해서 이제 TAR하고요. 자, 토크 T는 MH 사인 세타. 자, 이거 말 그대로 뭐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는 자, 자기장편에 나오는 거죠. 회전력 개념에. 그래서 이거는 M 크로스 H.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조건에 자, 바로 이제 전동기라 이겁니다. 회전 개념에서. 그럼 얘는 전류에 대한 회전 개념이고요. 얘는 자, 뭐예요? 그렇죠. 자, ML. 자, 바로 이제 자극과 자, 그 이제 자석이 도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마그네틱 토크만 발생되는 자, 전동기는 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표면 부착형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 표면 부착형에만 마그네틱 토크를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릴렉턴스는 이름들이 전부 다 릴렉턴스가 들어 있죠. 그다음에 자, 이 두 개를 혼용으로 쓰는 건 이제 뭐 매입형 같은 경우는 자, 이제 혼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자, 신경학 문제도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마그네틱 토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릴렉턴스는 자석의 회전력. 자, 그걸 이용해서 자, 둘 다 알아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대로 T는 자, FR에서 이제 맞아 토크량을 구하면 되고요. 자, 얘는 자, 어차피 토크량에 존재하는 값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 이제 서울시 자, 2018년도 자, 마지막 문제로 자,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 자, 저랑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8문제는 다 기본 문제고 한 2문제 정도가 자, 이제 신경학 문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가 기술직에 임하면서 자, 전기직을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 분명히 고득점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바로 2018년도 또 서울직 자, 바로 9급 자, 전기직 9급 공무원 문제를 풀면서 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이 기운 내서 우리는 항상 합격을 위원해서 자,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